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차 함수를 들어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 y는 ax 제곱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우리가 그 y는 ax 제곱 딱 했을 때 선생님이 a의 부호에 따라 볼록한 방향,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두 그래프의 관계가 뭐가 있었죠?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또 a의 절대값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답할 수 있어야 오늘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제목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2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파트 1입니다. 자,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의 1차 함수도 평행이동을 시켰었죠. 직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위아래로 y축으로 평행이동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y는 ax 뒤에 플러스 b를 붙임으로써 b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좀 오래됐나요? 그래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중3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는 두 가지의 평행이동을 배워요. 자, 첫 번째 평행이동은 바로 뭐냐면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다 라고 해서 y는 ax 제곱, 이게 지난 시간까지였는데 뒤에 플러스 q가 붙었어요. 위아래로 평행이동시키는 걸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함수에서 처음 나오는 거죠. 바로 y는 a의 x-p의 제곱이라 그래서 좌우로도 옮겨볼 거예요. 이제 2차 함수니까 요거죠. 이게 아니라 요것도 이렇게 좌우로 우리가 옮겨볼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이 평행이동에서 이 꼭지점, 축의 방정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칠판으로 가서 개념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y는 ax제곱에 대해서 잘 되어 있어야 오늘 수업 여러분들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1차 함수하고 똑같이 2차 함수 포물선을 위아래로 움직여 볼 거예요. 위아래로. 자, 보겠습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바로 뭐냐면 뒤에 ax 제곱 뒤에다가 그대로 평행 이동한 만큼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수를. 됐죠?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 제곱을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y는 2분의 1 x 제곱 뒤에다가 그냥 y축으로 이동한 만큼을 붙여주시면 바로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행이동 자체는 y는 ax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q가 만약에 플러스 값을 갖는다면 그대로 위로 들어올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는 예를 들면 y는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x값을 갖다가 그죠? x값을 0, 1, 2 해가지고서 그거에 해당하는 y값 실제로 구해봐서 0이 아닙니다. 구해봐서 점 찍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지금 칠판에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과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 얼굴을 좀 볼까요? 자, 좀 이런 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얼굴은 요 콧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좀 대칭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좀 아닌 것 같지만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얼굴이 요렇게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할게요. 예,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러면 축의 변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의 손은 가만히 있고 얼굴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변화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옆으로 온 게 아니잖아. 그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축의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얀색과 노란색 그래프를 비교해 봤더니 위아래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그러니까 축은 여전히 변함없이 y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원래의 꼭지점 y는 ax제곱은 0,0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점이 y축으로 즉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꼭지점 또한 이동해 갈 겁니다. 어떻게 이동해 갈까요? 원래의 꼭지점이 0,0이었던 것이 y축으로 평행하게 q만큼 가니까 당연히 0,q가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게 되면
축의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뭡니까? x는 0인 직선입니다. 축이 뭡니까? 대칭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대로 y축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대신 꼭지점이 바뀌는데 y축으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는 한마디로 0,0에서 0,q로 바뀔 거니까 x좌표엔 변함이 없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꼭지점에 뭐가 바뀐다? y좌표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이제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무슨 얘기 되시죠? 요 q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a의 값에 따라서 볼록한 방향이 결정되는 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q가 0보다 크다면, 즉 y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옮겼기 때문에 꼭지점 또한 위로 올라갈 테니까 꼭지점이 x축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어떨 때? q의 값이 양수일 때는. 만약에 q의 값이 음수예요. ax제곱을 한마디로 음수만큼 내렸다. 음수만큼 옮겼다는 얘기는 아래로 내리겠죠. 그죠? y축으로 음의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아래로 내리게 되니까, 그럼 그 그래프를 우리가 살짝 살펴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끌어내렸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어떻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결국 q의 값이 음수일 때는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아래에 있어요. 즉 y축보다 x축보다 아래에 있고, 우리가 q가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는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공부한 내용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었습니다. 이제는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차 함수에서 처음 등장하죠. 1차 함수에서는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따로 배우지 않았었는데 2차 함수에서는 이게 지금 어느 축이 x축하고 y축이냐면 이게 지금 x축이고요. 선이 좀 비슷한데 요게 지금 y축입니다. 아셨죠? 요게 지금 y축이에요. 근데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x축이라는 건 좌우잖아요. 그죠? x축으로 만약에 p만큼 요렇게 옮기게 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오늘 자주 안 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콧날이 축이었는데 얼굴이 요렇게 가면 요것도 옮겨야 돼요. 맞나요? 얼굴이 이렇게 가면 얘도 따라와야 돼요. 맞습니까? 축이 변합니다. 어떨 때? 그렇죠. 이차함수 포물선을 좌우로 옮기게 되면, 즉 x축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면 축이 따라서 변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식의 모양은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위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a 한 다음에 순수하게 x에만 괄호를 치세요. 딱 x만. 아셨죠? 그 다음 여러분들 요 사이에 컴퓨터예요. 커서가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스페이스바를 막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사이에 공간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 x축으로 만약에 p만큼이면 괄호 안에 반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2x 제곱을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식이 뭐가 되냐면, y는 2한 다음에 순수하게 x에 괄호를 치고 넓혀준 다음 x축으로 1만큼이면 괄호 안에는 반대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3하고 x만 딱 괄호친 다음에 제곱 밖에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2만큼이면 괄호 안에 플러스 2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리할 게 있네요. y축으로의 이동은 그냥 제곱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이동한 만큼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데, x축으로의 이동은 괄호 안에, 제곱 안에, 제곱이 밖에 있잖아요. 제곱 안에 이동한 방향에, 이동한 값에 반대만큼 우리가 부호를 바꿔서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이죠? 마이너스 2만큼이면 플러스 2,
1만큼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면 그것이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의미하고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또 표 만들어서 x가 0일 때 y가 얼마인가, x가 1일 때 얼마인가, 2일 때 얼마인가 탁탁탁탁 찍어보시면 실제로 이동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 모는 종이 가지고 수행평가 같은 것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식은 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옮기면 축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자, 축이 따라간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의 포물선 y는 ax제곱은 y축이 대칭축이에요. 그걸 우리는 x는 0인 직선이라고 했었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그런데 x축으로 p만큼 옮겨가게 되면 꼭지점이 0,0이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니까 오른쪽으로 p만큼 왔다라고 치면 p,0이 되겠죠. 요 점의 x좌표는 p고 y좌표는 0이니까 순서상으로 써보면 p,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축이라는 것은 이 이제 이동한 노란색 그래프의 축은 요게 대칭축이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요 점이든 x좌표가 다 뭡니까? p로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x는 p인 직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꼭지점이라는 것이 축과 그래프의 교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꼭지점을 알면 축은 쉽게 x는 한 다음에 왜? 일단 기본적으로 y축과 평행하잖아요. 축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누워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은 없을 거예요. 다 축이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x는 얼마다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요 뒤에 들어오는 수는 바로 꼭지점에 x 좌표가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연습해 본다면 꼭지점이 만약에 2,0이다. 축의 방정식은 뭐냐라고 하면 x는 한 다음에 2라고 써주면 되겠죠? 축의 방정식이 만약에 x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어떻게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3, 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x좌표와 축이 그대로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에서 이제 그래프의 간단한 모양을 살펴볼 텐데 a의 부호에 따라서는 그래프의 볼록한 방향이니까 이거는 그냥 y는 ax 제곱하고 똑같은 상태고요.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용이죠. 그죠? 자, 만약에 p가 0보다 크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x 마이너스 뒤에 p를 의미합니다. 결국 예를 들어 p가 0보다 큰 건 어떤 경우냐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처럼 이런 거예요. p 자체는 2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뒤에 붙은 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을 x축으로 얼마만큼이요? 요거 반대만큼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반대만큼이니까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이렇게 수로 예를 드는 게 좀 더 편하니까 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이 말은 p 자체가 음수예요. 지금 마이너스 뒤에 p가 음수니까 마이너스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복잡하니까 요거보다는 선생님이 이제 개념 정리는 책에 이렇게 해드렸지만 x 뒤에 오는 수의 부호의 반대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마이너스 1만큼 실제로 이동하는 거죠. 0에서 마이너스만큼 가니까 결국 어디에 있다? y축보다 꼭지점이 왼쪽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y는 ax제곱을 y축으로 q만큼 했을 때는 ax제곱 뒤에 그대로 q를 붙이면 됐는데 x축으로의 이동은 만약에 p만큼이다 라고 하면 x 괄호친 다음에 넓혀주고 제곱 밖에 있어요.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3만큼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만큼이면 플러스 7 이렇게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프의 모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y축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만 변하고 x좌표는 여전히 0이기 때문에 축은 그대로 변함없이 y축, 즉 x는 0인 직선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있었죠? x축으로 이제 옮기죠. 그러게 되면 축도 따라서 변합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p라면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선생님처럼 쭉 한번 읊어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구해볼게요. y축으로의 평행 이동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마이너스 3x 제곱 원래 거 쓴 다음에 뒤에다 그대로 q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이게 누굴 지난데요? 1, 마이너스 6을 지나니까 우리는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의 마이너스 6, x에 1 대입하면 1의 제곱 1에다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q니까 여기서 q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가 현재 있어요. 이미 원점이 꼭지점이 아니라 2x제곱의 그래프를 3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와, 그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똑같습니다. 원래가 뭐라고요? y는 2x제곱 플러스 3 이 자체에서 y축으로 k만큼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뒤에 k만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쉽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동했더니 뭐가 됐대요? 2x제곱 빼기 5의 그래프와 일치한다는 얘기는 겹쳐졌으니까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x제곱, 2x제곱 당연히 똑같아야지. 그래야지 포개질 수 있고요. 요 두 값이 서로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이면 된다. 여기서 k의 값은 마이너스 8이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5x제곱의 그래프를 이번엔 무슨 축으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이차함수식. 자, x축으로 이동은 x 괄호하고 넓혀줬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뭐였습니까? 그죠? 반대로 들어온다라는 거였어요. x축으로 이만큼이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여기서 우리 꼭지점 정도 구해볼까요? 자, 그래프의 식을 보고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 꼭지점 또한 요 뒤에 오는 거 반대로. 왜요? 원래 0,0이었던 걸 x축으로 이만큼 옮겼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요 이동시킨 만큼 변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요 뒤에 오는 수의 반대로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위아래로는 옮기지 않았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0이 됩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더 갈까요? 자,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x는 한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내려서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볼록한 방향과 폭이 같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이렇게 긴데 한마디로 뭐가 같다? 이차항의 개수가 같다. 됐죠? 이 상태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2,0인 이차함수식. 이거 조금 전에 얘기를 잘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3x제곱은 0,0이었을 텐데 ax제곱은 x좌표가 2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켜야 됩니다. 어떻게요? 반대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고 y좌표가 0이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요렇게 된 식이 그 이차함수식이 이거래요. 그러니까 a의 값이 그대로 뭐면 됩니까?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x 마이너스 p입니다.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뒤에 2가 있으니 마이너스 뒤에 p. p의 값은 얼마다? 2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p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x축, y축으로 동시에 평행 이동시킬 건데 일단 오늘은요. y축으로만 위아래로만 옮긴 그래프의 식 따로 배우고 좌우로 옮긴 식 따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실전 문제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먼저 구해볼게요. 아,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은 그대로 원래 이 기본적인 식 써준 다음에 뒤에 y축으로 오면 뒤에다 그냥 플러스 5를 붙이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했대요.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만약에 점의 이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점의 이동은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볼게요. 원래 이 꼭지점이 0,0이잖아요. 근데 y축으로 5만큼 이동시키면 x축으로 이동을 안 했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변함이 없을 테고 0이 5만큼 바뀌면 뭐가 돼요? 당연히 5가 되겠죠. 그죠? 이게 새로운 꼭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이게 괄호 안에 복잡한 거 없으면 아무 변화 없으면 그대로 x좌표는 0. 그 다음에 이 뒤에 붙는 수가 바로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나타내죠. 그것이 꼭지점의 y좌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빠르겠죠. 결국 p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고 q의 값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추계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편하다 그랬죠? 위아래로만 옮기면 변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x는 한 다음에 그대로 꼭지점에 x좌표 내려 써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죠. 아, 그 값을 m이라고 했으니 m의 값은 0이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 플러스 q 플러스 m의 값 했으니까 셋 더해볼까요? 어이구, 0이 두 개나 있네요. 더해보면 그대로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수 예제 1번을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필수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참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y는 ax제곱 뒤에 그대로 뭘 붙이면 돼요? y축으로 7만큼이니까 플러스 7 이것만 붙여주면 되는 건데 이 그래프가 뭘 지난대요?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입해서 성립한다. 됐죠? y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요. x에 3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a 플러스 7. 여기서 a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이 방정식 정도 풀 수 있죠. 여러분들 이항하면 마이너스 9a가 7 플러스 2가 돼서 9니까 a의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필수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3번입니다.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이제는 x축으로 옮길 겁니다. x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 구해볼게요. 어떻게 했었죠? x축으로의 이동은 2차 한계수 두고 x만 딱 괄호친 다음에 넓혀줬었어요. 그 다음에 x축으로 5만큼이면 우리는 반대로 넣었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그래프식을 구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 우리는 뭐 할 거다? 대입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네. 그죠? 아, 그러면 첫 번째 4, m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 m 대입하고 x에 4 대입해주면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8, n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입해보면 y에 n, x에 8 대입해보면 8 빼기 5는 3이잖아요. 3의 제곱은 9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m 플러스 n의 값은 둘 더해주면 마이너스 30이다. 여기까지 가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계속 어떤 식 나오고 그 식에 약간 불안정해. 그죠? 어떤 미지수가 들어있는데 대신에 xy 말고 다른 상수가 미지수로 주어지는데 근데 이제 지나는 점이 주어지면 지나는 점은 xy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많은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필수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참수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는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한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난데요.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식이 완성돼 있고 거기서 꼭지점도 구하고 축도 구하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새는 테이블 잘 안 쓰죠. 여러분들 테이블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꾸로 돌려볼게요. 한번 거꾸로. 자, x는 마이너스 3이 축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꼭지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려면 2차 함계수는 잘 모르지만 꼭지점의 x좌표는 요 뒤에 들어왔던 거 반대로 쓴 거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면 식에서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바로 플러스 3이 들어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결국 y는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일단 여기서 p는 마이너스 3인 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a 구하고 싶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입을 하겠죠. 따라서 대입해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요. a 곱하기 x 대신에 2 대입하면 뭐예요? 5의 제곱이니까 25네. 어이구야.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5분의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25분의 2고요. 자, P의 값이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P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P가 플러스 3이니까 P는 거꾸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25분의 6이 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필수예제 4번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문제도, 자, 다음 문제는 또 y축으로 한번 다시 평행 이동시켜 볼 텐데요. 응용 5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평행 이동시켜 볼까요? 현재 원래 있던 그래프가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것을 y축으로 5만큼이니까 뒤에 뭘 붙이면 돼요? y축으로니까 그대로 5를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 평행이동하였더니까지가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y는 ax제곱 마이너스 3이 됐대요. y는 ax제곱 마이너스 3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둘이 똑같은 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일단 누굴 구할 수 있습니까? q 플러스 5가 마이너스 3이면 되는구나. 요걸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 한번 미리 써놓고 갈게요. q 플러스 5가 마이너스 3이니까 q의 값은 마이너스 8이구나. 여기까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둘은 일단 같은 그래프라서 q의 값까지 구해봤는데 그 그래프가 2,5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죠. 어차피 q에 마이너스 8 넣으면 이 식이 되니까. 그죠? 2,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할 겁니까? 또 대입하겠죠. 그래서 y에다 5 대입하고 x에다 2 대입하면 2의 제곱 4a 빼기 3이 5다.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a는 2항에서 마이너스 8이 되니까 a의 값은 얼마다? 바로 플러스 2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q의 값은 a가 2고 q의 값이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응용 5번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문제지만 여러분들 할만하죠, 그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고난도 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난도 6번 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2,0이래요. 그리고 0,2를 지나는 포물선이 식을 여기서 세울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포물선이 있는데 또 이 두 점을 지난대요. 그럴 때 n-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2,0. 그러면 우리는 2차 함계수 볼록한 방향을 잘 몰라요. 지금 문제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A라고 두면 되고 꼭지점의 X좌표가 2이려면 여기 뭐가 들어오면 되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 반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될 거예요. Y좌표는 0이니까 위아래로 안 옮겼으니 뒤에 붙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식이 될 텐데 이 그래프가 0,2를 지난댔잖아요. 그죠? 따라서 0,2를 우리가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y에 2 대입하고 x에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그냥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 4a가 2죠. 그죠? 4a가 2예요. 4a가 2니까 a의 값은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서 2분의 1을 이 자리에 써주는 거죠. 그럼 y는 2분의 1에 x 빼기 2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포물선이 또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각각 대입해서 m과 n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마이너스 3,m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y에 m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3 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은 플러스 25가 돼서 m의 값은 2분의 25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3,n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y에 n 대입하고 자 2분의 1에 x에 3 대입해 보면 3 빼기 2는 1이잖아요. 1의 제곱은 여전히 1이네. 그죠? 결국 n의 값은 2분의 1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n-n의 값은 2분의 25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4가 돼서 얼마가 됩니까? 바로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끝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추천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문제는 선생님이 사실 고난도 6번 문제를 응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사실 비슷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면 느낌은 왔을 거예요.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했다? 그죠? 그 점을 대입할 거예요. 근데 대입할 식이 필요하네. 그 대입할 식이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이걸 지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이걸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평행 이동한 식을 구해 볼 텐데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자, y는 2분의 1에 x축으로 3만큼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가 누굴 지나는 거예요? 이제 m,8도 지나는 거고 n,18도 지나는 겁니다. 그럼 m하고 8을 먼저 xy에 넣어볼게요. y에 8 넣고 x에 m을 넣으면 어이구야 이번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자, 2차 방정식 여러분들 문자식 파트 배우셨죠? 양변 2배 하면 16은 n-3의 제곱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우리 이렇게 가볼까요? 몇의 제곱이 4가 16이 됩니까? 바로 4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6입니다. 즉 n-3이 4 또는 n-3이 마이너스 4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m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바로 7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뒤에서는 이게 또는입니다. 5와 또는 한글로 안 쓰게 이렇게 선생님이 습관이 돼서 그런데 이 항에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둘 중에 뭐가 되나? 문제를 봤더니 음수 mn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 버리고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n,18을 또 지난다고 했거든요. n,18 역시 xy에 요 오른쪽으로 와서 넣어볼까요? 자, n,18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 18 넣을 거고 x에다가 n을 넣어보면 이 자리 그대로 n이 들어오면 똑같죠. 2분의 1에 n-3의 제곱 여기까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양변에 2배 보면 36은 n-3의 제곱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갈까요? 몇의 제곱이 36입니까? 6의 제곱이요. 또는 마이너스 6의 제곱이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따라서 n-3이 6이거나 또는 n-3이 마이너스 6이면 되니까 여기서 n의 값은 9가 나옵니다. 뒤쪽에서 n의 값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 근데 무슨 n이요? 음수 mn이라 라고 했으니까 n의 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n-n의 값은 마이너스 1 빼기 n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는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모든 문제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할 만한 내용 하나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오히려 공부를 막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많이 풀어보고 막 잘하는 친구들도 실수하는 형태니까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자, y는 2에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그래프는 과연 y는 2x제곱을 어떻게 이동한 걸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서 갈 텐데 선생님 이건 다음 시간 내용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좀 한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죠. x축으로 요거 반대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예요. 라고 대답하기 쉽죠. 자, 여러분들 느낌 오시나요 혹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잘 보시면 제곱이 안에 들어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우리가 전개해 보면 2x제곱 플러스 2-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y는 2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3이에요. 다음 내용이긴 하지만,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하지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y는 2x제곱을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 내용이 사실 심화 문제는 전혀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틀리기 쉬운 유형이니까 한번 교재에다 잘 적어 놓으셨다가 혹시 중3 때 아니면 이미 중3의 친구들 시험 앞두고 한번 야 요거 제곱이 맨날 밖에 있는 것만 봤는데 자연스럽게 안으로 쏙 넣어놓으면 내가 함정에 퐁당 빠질 수 있구나. 그럼 선생님께서 아이고 우리 제자들이 요거 싹 틀려줬네. 함정이라고 냈는데 다 걸렸네. 이렇게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제대로 안 풀었구나 하고 속상해하실 수도 있겠죠. 함정 넘어가시지 않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Y축으로의 평행이동, X축으로의 평행이동 공부했습니다. 함께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죠.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y는 ax제곱을 x축 또는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해도 a의 값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즉 위아래로 옮겼으니까 꼭지점 y좌표는 바뀌죠. 하지만 x좌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추계방정식은 x는 0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x축 방향으로도 이동시켜 볼 텐데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죠?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방정식도 바뀌었죠. 만약에 x 꼭지점의 좌표가 p, 0이다라고 하면 추계방정식은 x는 한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p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